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국 축구의 기대주, 최고 유망주로 꼽히는 배준호 선수가 잉글랜드 클럽 스토크 시티를 3부 리그 강등 위기에서 구해내는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영국 현지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스토크 시티가 배준호 선수의 파리 올림픽 예선 AFC 23세 이하 아시안컵 참가를 허락했다가 대회 직전 막판에 철회했던 이유를 알 수 있었던 엄청난 영향력을 스토크 시티에서 보여줬습니다. 배준호 선수의 활약을 통해 스토크 시티는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잔류 미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유럽의 주요 통계 매체들은 배준호 선수가 이날 득점을 올리지 않았음에도 경기 최우수 선수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배준호 선수의 활약이 어땠는지 현지 평가와 해외 반응부터 올여름 프리미어리그로의 이적 가능성 상황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배준호 선수가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 44라운드 경기에서 플리머스와의 홈 경기 3대0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3골이 터진 가운데 배준호 선수는 이 3골 중에 하나의 어시스트만 기록했을 뿐이지만 경기 전반적인 영향력, 득점 외의 상황, 기점 연결 모든 과정에 있어서 크게 관여했는데요. 스토크시티의 핵심 선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대목이 스토크시티가 올 시즌 홈 2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이 마지막 두 번째 경기의 선발 명단 매우 잔류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었던 플리머스와의 경기에 라인업 발표 당시 배준호 선수를 대표 선수로 언급한 것입니다. 배준호 선수가 이날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3대0 승리의 주역으로 활약했는데요. 이날 승리로 스토크시티는 승점 50점을 기록하며 리그 순위를 17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당초 강등권 언저리에 있었고 20위, 21위까지 떨어졌던 스토크시티인데요. 2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 잉글랜드 2부 리그 챔피언십은 22위, 23위, 24위 이 3개 팀이 3부 리그로 강등되게 되는데 이번 경기 결과를 통해서 현재 강등권에 머물러 있는 22위 허더스필드 타운, 23위 셰필드 웬즈데이와의 승점 차이를 6점으로 벌렸습니다. 잔여 경기가 2경기니까요. 스토크시티가 모두 패배해야 허더스필드와 셰필드 웬즈데이가 모두 이길 경우 승점이 같아지는데 현재 골득실 차에서도 이날 스토크시티가 플리머스에 3대0의 대승을 거두면서 마이너스 16으로 골득실 차의 손실도 조금 줄였거든요. 반면 같은 라운드에 허더스필드 타운은 스완지 시티와의 홈 경기 0대4로 크게 패배하면서 골득실 차가 마이너스 27까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스토크시티가 다 지고 허더스필드가 다 이기는 조건이 이루어지더라도 허더스필드가 남은 두 경기에 대량 득점을 많이 하고 스토크시티는 대량 실점을 많이 해야만 추월당할 수 있고요. 물론 셰필드 웬즈데이가 아직 44라운드 경기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3경기를 모두 이길 경우에는 스토크시티를 제치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잔여 경기 일정이라든지 특히 이번 44라운드 맞상대 팀과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셰필드 웬즈데이의 44라운드 경기는 4월 21일이죠. 오늘 밤 8시 30분 블랙번 로버스와의 원정 경기로 펼쳐지는데 블랙번 역시 과거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누볐던 만만치 않은 팀으로서 안방에서 셰필드에 호락호락하게 패배할 팀이 아닙니다. 게다가 셰필드 웬즈데이의 남은 2경기 상대도 4월 27일 웨스트브롬과의 홈 경기인데 웨스트브롬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위한 경쟁, 플레이오프 경쟁권에 있는 5위 팀이고요. 썬덜랜드와 마지막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썬덜랜드는 비록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승격권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지난 몇 년간 챔피언십의 상위권 성적을 거둬왔던 팀이기 때문에 역시나 셰필드가 승리를 적지에서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22위인 허더스필드 타운 역시 4월 27일 토요일 밤 11시 백승호 선수가 뛰고 있는 버밍엄 시티와 경기하게 되는데 버밍엄도 잔류를 위해선 이 경기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량 득점이 나오기도 어렵고 허더스필드가 승리를 장담하기도 어렵고요. 마지막 입스위치와의 원정 경기로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를 허더스필드가 치르게 되는데 입스위치는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승격 직행을 위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객관적인 전력상으로도 허더스필드가 이기기는 어렵다. 즉 사실상 스토크시티가 잔류를 거의 확정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스토크시티의 남은 2경기 상대도 사우스햄튼과 브리스톨시티로 결코 쉬운 경기는 아니지만 마지막 경기가 홈 경기이고 이 2경기 중에 1무만 거둬도 사실상 잔류가 확정되기 때문에 다음 시즌 스토크시티가 3부 리그로 내려갈 위협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리머스와의 경기에서 배준호 선수 왼쪽 측면 공격수로 계속해서 사이드와 또 왼쪽 하프 스페이스를 지배하면서 상대의 오른쪽 풀백을 끌어당기고 그로 인해 풀백과 센터백의 사이 공간이 계속해서 생기도록 만드는 보이지 않는 공헌도 했고요. 또 공이 없을 때 전방 압박과 수비 가담, 공격적인 수비도 좋았고 공을 소유했을 때 돌파라든지 기회 창출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전반 43분 조지 로렌트 선수가 중앙 지역에서 돌파에 들어가면서 우측에서 가운데로 치고 들어왔던 침투에 들어왔던 키아나 후보에게 스루 패스를 줬고 키아나 후보가 문전 우측에서 골문 왼쪽 하단 구석을 노린 날카로운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그 다음 전반 추가 시간 이 선제골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준호 선수의 어시스트로 2대0의 쐐기골이 나왔는데요. 배준호 선수가 만호프 선수의 전진 패스를 받아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빠르게 공을 몰고 올라간 이후 두 명의 수비가 자신의 앞을 가로막자 절묘한 오른발 아웃프런트 패스로 만호프에게 다시 공을 내줬고 여기서 만호프가 왼발 중거리 슈팅을 꺾어서 골문 구석으로 찔러 넣으면서 2대0을 만들었는데 사실 만호프 선수의 슈팅 자체가 굉장히 좋긴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준호 선수의 운반과 수비 두 명을 자신 쪽으로 몰아두고 만호프에게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패스했던 것이 결정적인 큰 기여가 된 어시스트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도 배준호 선수의 플레이가 지속적으로 좋았는데요. 65분 같은 경우에는 공격 상황에서 플리머스가 공을 다시 확보했을 때 배준호 선수가 빠르게 압박해 들어가면서 이 공을 빼앗아내고 빼앗아낸 공을 베르거 선수가 뒤로 빼주고 빼준 공을 만호프가 스루로 찔러주고 그 다음에 후보가 침투해서 연결해준 공 교체로 들어왔던 애니스 선수가 문전 왼쪽에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게 아슬아슬하게 골대 앞으로 벗어났어요. 비록 패스 과정은 배준호 선수가 아니었지만 압박을 해서 공을 끊어냈던 배준호 선수의 역할과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나왔던 거고요. 84분 같은 경우에도 배준호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압박하면서 베르거 선수의 패스가 차단되고 빼앗겼을 때 다시 빼앗아서 문전 왼쪽까지 치고 들어갔고요. 여기서 애니스를 향해 절묘한 컷백을 줬고 애니스가 여기서 골키퍼 정면이 아니라 조금만 옆으로 찼으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골키퍼 앞에 바로 갖다 줬기 때문에 막혔어요. 배준호 선수가 또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동료의 결정력이 아쉬웠던 장면도 있었고요. 결국에 후반 추가 시간 3분에 컨들의 스루 패스를 받은 레리스 선수가 문전 우측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컷백 준 것 베르허 선수가 슈팅하면서 3대0을 만들었는데 이때도 베르허 선수에게 공간이 생기고 플리마스 수비가 흔들렸던 것은 배준호 선수가 계속해서 왼쪽 사이드 지역에서 전방으로 중앙으로 침투할 것 같이 움직이면서 상대의 오른쪽 풀백이 중앙 수비에 관여할 수 없도록 벌려놓을 수 있었던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면들뿐 아니라 세부 기록을 보시면 배준호 선수가 얼마나 팀에 크게 기여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통계 매체 폰몹은 이날 경기 무려 스토크시티에서 3명의 득점자가 있었음에도 배준호 선수에게 8.7점으로 최고의 평점을 줬고요. 그 배경 속에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면서도 공을 쉽게 잃지 않는 무려 90%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그러면서도 도전적인 패스를 했기 때문에 기회 창출을 3개나 기록을 했고요. 6번이나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면서 양팀 모든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이 공을 몰고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공략했는데 여기서 드리블 성공률이 무려 67%, 4번의 드리블을 성공한 것도 이날 경기 최다 드리블 성공이었고요. 수비에 가담했을 때도 2차례의 태클을 시도했는데 이게 모두 성공하면서 공을 따냈고 지상볼 경합 상황에서는 11번 중에 8번을 성공했는데 무려 73%의 볼 경합 성공을 기록하면서 배준호 선수가 유럽 무대 특히 거칠기로 유명한 피지컬 싸움이 강하기로 유명한 잉글랜드 챔피언십으로 도전했을 때 조금은 테크니션 유형인 배준호 선수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그 지난 24회 이하 월드컵 당시보다 훨씬 더 강해진 몸과 벌크업이 된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민첩성과 속도를 잃지 않고서 스토크시티에 입단을 했고 지금 스토크시티 안에서도 잉글랜드 챔피언십의 몸싸움, 공경합에서 굉장히 많이 승리하는 다부진 공격수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파스코어 역시 배준호 선수에게 평점 8.1점을 주면서 선제골을 넣었던 키아나 후보와 함께 나란히 최고 평점을 줬는데 경기 최우수 선수로는 배준호 선수를 선정을 했고요. 히트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측면을 기반으로 뛰었는데 왼쪽 측면 후방의 수비 영역까지도 많이 커버를 해줬고 페널티 에어리어 중앙 쪽으로도 많이 침투해 들어가면서 최전방 공격수 역할도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90%의 패스 성공률뿐 아니라 한 차례의 가로채기 등 이날 공수 양면에 걸쳐서 맹활약을 했던 배준호 선수인데요. 또 다른 통계 매체인 후스코어드닷컴 역시 배준호 선수에게 평점 8.2점으로 최고 점수를 주면서 스타맨으로 선정했는데 이날 득점하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후보 선수에게는 7.7점, 어시스트를 기록한 또 다른 선수인 로렌트 선수에게는 7.9점 등 8점대를 받은 선수가 이날 유일하게 배준호 선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있어서 남다른 클래스를 입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계 기록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과장된 면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스토크시티의 지역신문조차도 현지 담당 기자가 배준 선수의 플레이를 높이 평가하면서 평점 8점을 줬습니다. 컨들과 잘 연계하면서 때때로 매끄러운 푸더크, 비단결 같은 발놀림, 실키 푸더크를 선보였다고 평가했는데요. 올 시즌 내내 배준 선수에 대한 평가는 이런 기술적인 면과 더불어서 공이 없을 때는 하드워킹했다, 열심히 뛰었다,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상대의 공을 빼앗아 오거나 또 공을 소유했을 때도 신중한 플레이, 그러면서도 과감한 플레이를 통해서 공격을 이끌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들이 올 시즌 내내 거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의 일관성과 꾸준함 역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무엇보다 힘과 기술을 겸비했다, 여기에 창의성까지 갖추고 있다, 이런 선수 찾기 어렵다, 스토크시티의 에이스로 평가받는 이유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날 경기 배준호 선수가 시즌 5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요. 이 5도움 기록은 올 시즌 스토크시티 전체 선수 중에 가장 많은 도움 기록입니다. 미드필드인 바우터 베르허 선수가 이날 경기 득점을 기록했는데 3득점 4도움 7개의 공격 포인트고요. 배준호 선수도 7개의 공격 포인트로 함께 팀 내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아나 후버, 이 선수도 이제 미드필드와 스위스로 뛰면서 오른쪽 사이드를 커버하면서 이날도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3득점 4도움이거든요. 그런데 주목할 점은 배준호 선수가 올 시즌 합류하긴 했지만 전반기엔 조커로 많이 뛰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전 경기가 무려 36경기지만 선발 출전은 23번이었습니다. 공격 포인트 7개를 기록하고 있는 베르허 선수와 후버 같은 경우에는 선발 출전이 각각 31경기, 33경기이기 때문에 배준호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주전으로 뛰었다면 더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뭐 더 많은 도움도 동료들의 결정력이 좀 더 좋았다면 기록할 수 있었고, 조금 더 이제 슈팅을 과감하게 때리고 조금 더 자신 있게 플레이를 했다면은 더 많은 골도 배준호 선수가 넣을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배준호 선수의 이런 공격 포인트는 후반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후반기부터 출전 시간이 선발 출전으로 거의 확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월부터 올 4월까지 3달 사이에, 이 3달간에만 자신이 기록한 7개의 공격 포인트 중에 5개, 2득점 3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최근 10경기 사이에만 2차례나 통계 매체 선정의 경기 최고의 선수로 선정이 될 정도로 최근의 기세가 무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 시즌 첫 번째 골이었던 미들즈브로와의 경기 득점 같은 경우에는 만호프 선수의 롱패스를 받았을 때 2명의 미들즈브로 수비수와의 힘겨루기에서 이겨내면서 공도 정확하게 간수하면서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을 골문 구석에 꽂아 넣었던 멋진 플레이, 멋진 솔로 플레이를 선보였던 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활약 속에 배준호 선수는 지난 2월과 3월 스토크시티 이달의 선수상을 연속 수상했고, 지난해 11월을 포함해 벌써 3번이나 스토크시티 이달의 선수상을 받으면서 스토크시티 올해의 선수상까지 도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배준호 선수가 플리머스와의 경기 왼쪽 공격수로 뛰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즌 내내 정말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무려 7개의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는 배준호 선수인데요. 공격 3톱에서 왼쪽, 오른쪽, 중앙, 전방까지 모두 소화하고 있고, 가짜 9번 역할과 더불어 왼쪽 측면 메잘라, 그리고 중앙 공격한 미드필더, 중앙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 등 정말 전천후 활약, 공격진의 모든 위치와 2선에다가 3선까지 커버하고 있다는 점은 배준호 선수의 경기 운영 능력까지도 팀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약 속에 배준호 선수는 현재 스토크시티의 최고 인기 선수로 부상했는데요.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거나 한국인 팬들이 많이 구입하기 때문이 아니라 스토크시티, 영국의 현지 팬들이 배준호 선수의 상품을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최근 구단 내 각종 프로모션 이벤트 포스터의 중심에 배준호 선수가 있고, 배준호 선수의 유니폼을 들고 입고 찾아오는 스토크시티 현지 팬들, 태극기를 들고 찾아오는 현지 팬들이 굉장히 많은, 정말 스토크시티 안에 작은 한류 열풍을 배준호 선수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시 로렌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배준호 선수에 대해서 매지션이라고 표현을 했던 이전의 인터뷰가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발언 이후 스토크시티 공식 채널은 배준호는 마법사가 아니다, 그는 왕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실제로 많은 스토크시티 팬들은 배준호 선수를 사우스 코리안 킹이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한국인 왕이다라고 부르면서 탑 퀄리티의 선수다, 그가 아쉽게도 불행하게도 그가 우리 팀에 오래 머무르지는 못할 것 같다, 지금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곧 챔피언스리그, 프리미어리그, 이런 유럽 최고의 무대에서 배준호 선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파리올림픽 예선전 23세 이하 아시안컵의 황선홍호 합류가 예정되었다가 불발됐던 배준호 선수인데요. 배준호 선수는 그래도 파리올림픽 본선 참가는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26일 개막해 8월 11일에 폐막하는 파리올림픽은 분명히 유럽 축구리그 일정, 프리시즌의 중요한 시점 및 개막 시점과 겹치지만, 이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에는 배준호 선수가 유럽 커리어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병역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스토크시티 같은 경우
챔피언십 잔류를 지금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차출을 이제 하지 않았고, 지난 3월 A매치 기간에는 흔쾌히 친선 대회임에도 올림픽 팀에 배준호 선수를 보내줬던 스토크시티거든요. 이 파리 올림픽 본선 같은 경우에는 차출을 허락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 이 대회에 가서 병역 문제를 바로 해결하게 된다면 배준호 선수의 이적 시장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토크시티가 다른 팀으로 곧바로 이적 시장의 문이 닫히기 전에 8월 말 전에 매각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스토크시티와 함께 챔피언십에서 한 시즌을 더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미 챔피언십에서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많은 프리미어리그 팀들이라든지 챔피언십에서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할 팀들이 이 배준호 선수의 영입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AFC 23세기 아시안컵에서 4강 이상의 성적을 내고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을 이뤄야 되겠죠. 이 여정에서도 중요한 경기가 4월 22일 월요일 밤 10시 한일전 B조 3차전 경기로 펼쳐지는데요. 이 경기도 한준TV에서 분석하고 해외 반응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준호 선수가 스토크시티에 입단했지만 잉글랜드 2부 리그 무대라고 하더라도 다른 1부 리그 유럽의 명문 팀들도 배준호 선수를 노렸었어요. 배준호 선수는 영리하게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본인의 성장을 위해서 또 꾸준하게 경기를 뛸 수 있는 팀으로 선택을 했던 것인데요. 토트넘과 아스날도 2군 계약을 제시했지만 거절을 했었고, 스페인 라리가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2군 계약을 제시했지만 배준호 선수가 프로 1군에서 바로 성인 경기를 소화하기 위해 거절했던 것이고요. 이탈리아 세리에 A의 토리노 같은 경우는 1군 팀에서 제안을 했지만 스토크시티가 더 많은 이용료를 제시했고, 배준호 선수도 프리미어리그 진출 과정에 스토크시티에서 경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스토크시티를 선택한 것입니다. 네덜란드 명문 클럽이 아약스와 PSV 에인토벤까지 구체적인 연락을 해왔을 정도로 배준호 선수의 이적 시장에서의 관심은 해외 유럽 스카우트들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스토크시티에 온 만큼 프리미어리그, 특히 영국 스카우트들의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로 다음 시즌에 승격할 팀들뿐 아니라 잔류할 경우 전력 보강, 측면 공격수들이 떠날 가능성이 있는 팀들이 배준호 선수를 노릴 수 있는데요. 페드로 네투의 이적 가능성이 큰 울버햄튼, 에제와 올리세의 이적 가능성이 큰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아이반 토니가 떠날 수 있는 브렌트포드, 모건 깁스 화이트가 떠날 수 있는 노팅엄 포레스트 등이 배준호 선수와 연결될 수 있는 팀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나오고 또 올 시즌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적 시장이 열리면 배준호 선수가 올여름에 어느 팀에 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날 것 같은데요. 일단 파리 올림픽을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준호 선수 4월 27일 토요일 밤 11시 사우스햄튼과의 챔피언십 45라운드 원정 경기도 선발 출전이 유력한데요. 이 경기 지지만 않으면 챔피언십 잔류는 확실시 됩니다. 배준호 선수의 앞으로의 모든 소식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